자, 이번 시간에는 개념 공부야. 자, 시간의 표현 볼게요. 자, 우리가 시간의 표현은 시제라고도 하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의 종류는 발화시와 사건시, 앞뒤 순서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져요. 발화는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얘기하고요. 사건은요, 그 상태나 동작이 일어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잠깐 상황을 볼게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제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어요. 자, 말을 우리가 지금 발화를 했습니다. 말을 했죠? 말하는 거 발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발화를 했는데, 자, 사건이 일어난 선생님 점으로 표시했네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발화를 한 건 지금 현재는 시점이야, 현재. 현재 내가 지금 이 말을 했단 말이야. 아이들이 어제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어요. 현재 말을 했는데, 실제 뛰어논 거는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네, 어제잖아요. 그리고 뛰어놀다가 아니라 놀았어요 라고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엇을 넣었어요. 그쵸?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건이 발생이 된 건 내가 지금 말하고, 봐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말하는 거야. 현재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비해서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 과거. 예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논 거는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사건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야. 어려운 말 전혀 아니죠? 내가 지금 현재 말을 했어. 그러면 이게 발화시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뛰어놀았던 사건은 과거에 있었어. 사건은.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과거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 일단 여기서 과거라는 시간적 표지가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 뛰어놀았다라는 서술어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뛰어놀다, 그럼 뛰놀다, 놀다. 그냥 이렇게 먼저 볼게요. 이거의 현재 기본형이 놀다잖아. 놀다가 기본형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붙었어? 그래요. 뭐가 붙었죠, 얘들아? 요게 붙었어요. 이거. 이해 갔습니까? 자, 요렇게 붙어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말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시제야. 지금 내가 오늘 뭐를 한 거야? 아이들이 지금이야. 지금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뛰어놀았다가 아니라 논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말을 하고 있고 그 일이 발생한 게 이렇게 같아. 그럼 현재 시제야. 자, 그러면 아까는 뛰어놀았다잖아. 놀았다. 근데 지금 어떻죠, 얘들아? 뭐가 붙었어요? 네, 요게 붙었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제를 만들어주는 선어말 어미 사용. 바로 알아버린 거죠? 자, 이번에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내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에야. 나중에라는 건 미래를 되겠죠? 자,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요. 표지는 뭔지 알죠, 얘들아? 안내해주는 거라고요. 네. 운동장에서 뛰어놀겠다, 뭐뭐 하겠다.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한 거는 지금 말을 했는데 사건은 아직 발생하진 않았어. 먼 나중에 발생이 돼요.
이렇게 해서 시제의 종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요런 애들이 붙어요. 용언에 어떤 애들이요? 과거를 나타내는 거 뭐뭐 했었다. 현재는 뭐뭐는, 미래는 뭐뭐 하겠다. 요런 애들이 붙어서 나타낸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좀 더 종결어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시제에 따른 그 종결어미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 어미가 붙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너네들이 그 어미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이거 설명 좀 하고 갈게. 우리가 선생님 언제는 어근이고요, 언제는 어간이고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로서 좀 종결을 해보자. 일단은 간, 그리고 미 이런 애들이 있어. 그리고 어미인데요, 선어말 어미도 있어. 이것도 있고. 자, 요렇게 구성이 돼. 요런 말들 들어봤을 거야. 자, 얘네들이 사용이 되는 거는요, 어디서 사용이 되는 거냐면, 자, 우리 용언이라고 불리는 애한테 사용이 되는 거야. 용언이 뭐죠, 얘들아? 동사와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바로 용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처럼 먹었다라는 말, 방금은 아니네. 네, 먹었다라는 말 한번 볼게요. 자, 이 먹었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이렇게 분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뜻이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바로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얘는요, 뜻이 변하지 않고요. 물론 그 용어는요, 막 이렇게 형태가 좀 변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뜻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어간이란 말이야. 알겠니? 자, 용어는 형태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어간이라는 부분이야. 여기는 고정이 돼서요, 얼마든지 활용이 되거든요. 자, 먹었다 또는 자, 색깔을 좀 구별을 해서 네, 먹었다, 먹겠다 또는 먹는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얘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해가니? 먹었다, 먹겠다, 먹는다.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변하잖아. 이해갔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다라고 해. 용언에. 뜻이 변하지 않는 부분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다음 보면은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보겠어요. 여기 어떻죠? 변하죠, 계속. 여기는 변하지 않고요. 뭐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요. 사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언에서요. 여기는요. 자, 뭐라고 하냐면 뜻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선어말 어미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네,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고. 파란색으로 다시 써줘야겠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네,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고요. 선어말 어미. 뭐라고요? 네, 선어말 어미입니다. 자, 여기는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여기도요, 활용이 가능해. 어떻게? 지금 보면 먹었다 할 때 여기 뭐가 붙었어요? 네, 이라는 말이 붙었죠. 여기 미래는 먹었다. 과거잖아요. 과거. 미래가 아니라 과거. 먹겠다. 미래죠? 자, 먹는다 할 때는 뭐죠, 얘들아? 그래요. 현재란 말이야.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선어말 어미의 존재. 이해갔죠? 그럼 마지막에 얘네들은 뭐냐? 그냥 조사적인 거. 그럼 굳이 이름을 넣는다면 어말 어미라고도 해요. 어말 어미. 마지막에 붙는다고 해서. 근데 헷갈리면 그냥 어미라고 해. 알겠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야, 여기. 왜냐면 얘네들이요. 어떻게 활용이 되냐 따라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바뀌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주는 이유는
선생님, 저번엔 어근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또 어간이라고 했다가 또 선어말 어미는 뭐고 이렇게 물을까봐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간의 짝꿍이 되는 건 어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어떨 때는 어근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접사라고 하잖아. 자, 그거는 단어의 형성에서 쓸 때 우리가 그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햇 과일이 있어요. 자, 얘는요. 자, 두 개가 만났어요. 햇하고 과일이 만난 거거든요. 얘는 일종의 자, 뭐가 된 거예요? 네, 두 낱말이 만나서 합쳐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합성어일까요? 합성어는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요. 파생어예요. 뭐라고요? 파생어라고 합니다. 이해갔니? 뭐라고 한다고요? 파생어. 왜 그러냐면요. 이 햇은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다른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에 붙어 쓰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해요. 이 햇이라는 의미는요. 아직 덜 익은, 덜 익은이 아니라 그 해에 새로 난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독립적으로 쓸 수 없어. 그래서 접사라고 하고. 자, 지금부터 잘 들어. 그러면 이 과일은 뭐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어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해갔니? 이제 앞으로 어근 접사 이런 거 나올 때는요. 파생어, 합성어 요거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자, 요거 잠깐 그럼 합성어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을 거야. 말 플러스 소가 만났어요.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근이 만났거든요. 어근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얘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마소. 리을 탈락이 됐죠. 합성이 되면서. 그래서 어근이 만났어요. 이때 어간 아니에요,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이 지금 요거 설명해주기 위해서 멀리 돌아온 거야. 자, 다시. 우리가 높임의 표현 할 때는 높임의 표현은 대체로 표지어가 있고 이렇게 용언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높임의 표현이 달라지는데 이 중에서도 어간하고 붙는 선어말 어미가 중요하더라. 과거, 미래,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잠깐 정지해 줄 테니까 여러분 정지 버튼 누르고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우리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제에 따른 종결어미의 변화가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요. 자, 동사에 붙는 거 선어말 어미가 붙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관형사형 어미도 붙어요. 관형사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어미라는 얘기예요. 관형사의 역할은 또 뭐다? 네, 체온을 꾸며주는 거거든요. 체온이 뭐죠? 명사, 수사, 대명사야. 헷갈리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이 딱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 일단 봐봐. 구별해서. 꾸며주는 애라고요. 알겠니? 자, 그러면 동사에 붙어서 어떻게 과거 시를 나타내주냐. 보면 선어말 어미 뭐가 붙었어요? 뭐뭐 했었다. 썼었다. 이거는 아예 단절의 의미야. 아예 끝난 거야. 먹더라. 뭐뭐 하더라. 이런 선어말 어미가 붙어요. 회상의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사를 꾸며주는 선어말 어미 현재형 뭐뭐 하는다. 이거 있죠?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뭐뭐 하겠다. 으리라. 뭐뭐 할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동사를 꾸며주는 관형사형 어미예요. 자, 차이점은 뭐냐면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용언에 이렇게 붙어서 쓰잖아. 그치? 근데 관형사형 어미는요. 이렇게 체온에 붙는 거야. 이해갔니? 빵을 꾸며주기 위해 있는데요. 먹는다 빵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형사 어미인 붙은 거야. 그래서 먹은 빵 또는 역시 먹는 빵. 선생님 그러면은요. 요거 똑같잖아요. 에이 맹추들아. 먹는다라는 용언이잖아. 그치? 얘는 지금 뭐야? 먹는다 빵 할 수 없으니까 빵 꾸며주려고 채연이 명사인 빵 꾸며주려고 먹는다가 아니라 먹는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치? 이번엔 또 빵을 꾸며주는 거야. 먹을 빵. 이해갔죠? 그래서 요렇게 관형사 어미를 붙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역시 먹은 빵, 과거, 먹는 빵, 현재, 먹을 빵, 미래를 나타낸다. 얘네들은 주로 이렇게 동사적인 역할을 해준다. 이해갔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또는 제한 플러스 이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선어말음이 뭐가 붙은다고요? 자, 예뻤다, 예쁘었다. 이것도 가능하죠. 네. 자, 학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다시 한번 볼게. 선어말음이 예뻤다, 학생이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학생이었다, 학생이다. 자, 뭐죠? 학생이라는 체연의 명사잖아, 얘들아. 여기다가 학생이다라는 말에서 뭐가 붙었어? 이렇게 붙었지. 지금 체연이다 설명한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예쁘다라는 형용사에서 얘들아 뭐가 붙었어? 이렇게 붙어서 예뻤다 이거 할 수 있죠? 예쁘었다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현재 시대는 예쁘다. 자, 그 다음에 체한 플러스 이다. 기본형이죠. 네. 미래 시대에 예쁘다라는 형용사에서 자, 뭐 이쁘겠다 이렇게 붙었죠. 그 다음에 학생이다라는 체한 플러스 이다에서 학생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 시제에 붙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 앞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형용사에서는요 뭐랑 뭐 안 된다고 했냐 얘들아? 명령 X 청유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지만요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예쁘자 이렇게 청유할 수 있댔어요? 없어요? 예뻐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 명령도 안 된다고 했던 거. 이거는 별개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사형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야. 다 아는 거죠? 그제, 어제, 옛날, 이미. 자, 이미, 방금, 금방. 자, 근데 애들이 이걸로 헷갈려 왜? 선생님, 방금이면 지금 아닙니까? 아니야. 방금 지나갔다라는 건 좀 전에 이런 뜻이잖아. 금방도 마찬가지고. 이미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그제야, 이제야, 얘도 이미 있었던 일들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현재 시제는 지금, 오늘, 곧 이렇게 되는 거야. 미래 시제는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사실 미래 시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요, 과거 시제에서 요거 헷갈리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뭐야? 방금, 금방, 이미, 이제야 뭐 요거를 현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선어말어미 get의 다양한 의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미래의 일이나 추측도 가능해. 추측이야. 일어난 건 아니야.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닌데 추측의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측이나 미래의 실제 일. 자, 한번 볼게요. 지금쯤 우리나라 경기가 시작했겠다. 이거 벌어진 거 아니잖아요. 추측이에요.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겠다. 이거는 진짜 미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벌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요, 의지로도 나타낼 수 있어.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주체가 하는 의지에 따라서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가능성,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은곡히 말하는 태도,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이런 표현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요. 이 선언말어미 get을 통해서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면 정지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CJ 2에 지금까지 밑줄친 부분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구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이 뭐뭐하는 읽은 책 꾸며졌어요. 얘는 관형 사형어미네요. 그리고 과거네요. 네. 그래서 과거, 네. 자, 민준이는 요즘 매우 성실하다. 자, 요즘이잖아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요즘은요,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 아, 잠깐 선생님 잘못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야. 그래서 과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종결함이라면 확인해봐. 성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죠?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시제가 된다. 현재. 자, 이거 중요하죠? 네. 조금 있으면 기차가 도착하겠다. 겠다 붙었죠? 예, 미래 시제가 되겠다. 그 많던 과자를 누가 다 먹었을까? 많던 과자를 꾸며줬죠. 네, 과거를 만든 관형사형 어미네요. 자, 먹었을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과거가 된다. 네. 상수기는 지금 밥을 먹는다. 자, 이거 현재형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이라는 현재형 부사 사용된 거죠. 현재. 그분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 떠날 사람, 관형,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죠. 그래서 이거 붙었어요. 그래서 뭐냐? 미래다. 곧 열차가 출발할 것, 뭐뭐 할 것. 얘도 관형사를 나타내는 관형, 미래 시제죠. 네. 것을 꾸며줬어요. 그래서 미래가 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답 보기를 참고해 다음 문장의 시제를 구별하고 시제를 실어할 방법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너 어제 바로 집에 가더라. 어제라는 시제 나와 있죠. 과거. 자, 얘를 뭘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다음 문장을 참고해서 구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읽었다. 과거 시제 사용했고 여기는 어제 읽었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용됐고요. 또 하나 뭐죠? 시제는 과거고요. 어제의 표현 방법은 어제랑 가더라.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 이거 미래죠? 실현한 방법은 내일이라는 부사어와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 사용된 거죠. 그냥 동글뱅이로 할게요. 시험기간이라 도서관이 붐빈다. 자, 어떻죠 얘들아? 자, 이거 현재죠? 붐빈다. 이렇게 된 거네요. 네, 현재형 시제에 붐빈다. 이렇게 사용된 거네요. 우리 집 앞에 민들레가 정말 예쁘다. 자, 이거 뭐죠? 예쁘다. 현재가 되겠죠. 실현 방법 예쁘다. 여기에 사용이 된 거죠. 네. 결혼을 하면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다 하리라. 자, 시제 뭐예요? 미래죠. 실현 방법은 앞으로 하리라. 영수는 곧 외국으로 떠날 것이다. 자, 시제는 뭐가 사용돼? 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곧은 방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종결어미를 보니까 뭐뭐 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했잖아. 이것도 미래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건 현재 미래 다 사용된 거나요? 아니야. 가까운 미래에 떠날 거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거든? 바로 떠날 거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현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곧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미래가 되는 거고 실현 방법은 뭐뭐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녀는 내일 올 거야. 자, 내일이잖아요. 올 거야. 시제는 미래예요. 실현 방법은 부사어 내일과 그죠? 올 거야, 뭐뭐 할 거야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 딸기는 아까 네가 먹었어. 아까 먹었다. 자, 실현 방법은 뭐예요? 시제는 과거고요. 먹었다, 과거 사용된 거고요. 아까라는 부사어 사용된 거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은 괄호 안에 과거 시제로 바꾸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학생이 었다. 네, 그냥 할게요. 학생이었다. 자리에 앉을 사람, 현재를 뭘로 바꿀까요? 앉을 사람 이름을 바로 자리에 앉은 사람. 이렇게 앉은 사람. 이렇게 바꾸면 현재로 바뀌겠죠? 구운빵, 이거 관용사 만들어주는 거네요. 구울빵. 예쁜 꽃은 예뻤던 꽃.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날 것이다.
숙제를 다 했다. 숙제를 한다. 아이고. 한다. 고기를 잡는다. 고기를 잡았다. 도착하는 열차. 도착할 열차. 방학이 그리웠다. 라는 건 방학이 그립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여러분이 한번 다시 정리 스스로 해보는 연습 한번 해보자.